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투데이 정인지 연구원입니다. 먼저 고객님들의 질문 종목을 기술적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제가 이제 늘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게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래서 일단 신고가 경신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고가 경신하면 보통 이렇게 일시적으로 돌파했다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돌파 이렇게 성공을 하면 주가가 이제 레벨업 되는 모습 보이고요. 보통 중기적으로 이게 빨간색 선이 7주선 이렇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공방이 있었지만 7주선이 지켜진 상태에서 전고점을 넘어서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 부근에서 이제 공방이 있었고, 예, 여기 이제 일단은 이제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 100만 원 부근에서 다시 이제 안착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되지 않으면 상승 지속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추세선이랑 31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이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30일, 60일 이평선이 나란히 상승 중이라서 얘는 뭐 쉽게 이 약세로 전환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한 그 이슈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이슈로 첫 번째로 이제 12일 날 미국의 하원 조세위원회를 비롯한 복수의 위원회에서 담당 분야의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세무역위원회는 미국인에 대한 $1,400 현금 지원과 실업보험 지원금을 주당 $300로 증액하고 기관도 8월까지 연장하는 등 핵심 사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육노동위원회나 금융서비스위원회, 교통중소기업위원회 등도 담당하는 부양안을 가결을 했고요. 각 위원회의 법안 마련이 끝나면 통합된 하나의 법안으로 모아서 하원 전체 표결을 진행합니다. 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달 말까지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상원 통과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현재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같은 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현금 지급 대상 소득 수준 결정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의문이다라고 뭐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하나라도 나오면 상원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 관련 뉴스인데요. 조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은 그 현지 시간으로 2월 10일 밤에 그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를 했는데 2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밝히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홍콩 신장에 대한 탄압, 또 대만을 포함한 영내에서 점점 더 독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근본적인 우려를 강조했다고 했고요. 중국의 중앙TV는 뭐 시 주석이 이에 대해서 대만, 홍콩,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면서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미국인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중요한 건 뭐 그 다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중국의 사례에 빗대서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경계심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중국이 철도에서 중요하고 새로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하고 또 시속 225마일, 360km로 달리는 철도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국이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당파적 문제가 아니다. 인프라를 당파적 이슈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좀 뒤처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한국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떤 투자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게 연중 관련 뉴스입니다. 그 10일 날 그 파월 의장이 뉴욕 이코노믹 클럽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노동시장에 아직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언급을 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한동안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뭐 채권 매입 축소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적극적인 그 재정 정책도 주문을 했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정은 도움이 필요하고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하다며
추가 부양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그 쿠팡 관련 뉴스인데요. 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소식에 외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12일 그 쿠팡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계획 소식을 전하면서 14년 알리바바 그룹의 블록버스터 데뷔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기업 공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알리바바의 IPO 당시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186조 원으로 평가가 됐고요. 쿠팡의 경우에는 약 55조 4천억을 넘는 밸류에이션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재 5위의 이커머스 시장인 그 한국 시장이 올해 말까지는 3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쿠팡의 전망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뭐 주요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그 17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치는 79였는데 그보다는 좀 하회한 76.2포인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잘 살아나지 않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뭐 80만 건을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79만 3천 건이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노동시장은 그다지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게 그 소매 판매인데요. 12월, 1월 소매 판매인데 12월 달에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로 0.7%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1월 달에는 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7일에 또 산업생산, 미국 산업생산이 발표되는데 12월에는 전월 대비로 1.57% 상승이었는데 이번 1월에는 이제 0.4% 정도 상승으로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걸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 일봉인데요. 지난주에 어쨌든 상승을 하면서 3,45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좀 확인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일단 이 박스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크기만큼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고 대충 보면 이제 3,800포인트 정도 3,80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돌파 이후에 이제 안착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착에 실패를 하더라도 어쨌든 요 지지를 확인했고 뭐 중기 이평선들이 나란히 상승 중이라서 여전히 중국 시장 흐름은 좀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종합지수인데요. 뭐 딱히 좀 드릴 말씀이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목표가라고 말씀드렸던 13,500 이미 돌파했고 신고가까지 경신한 상황이고 뭐 이평선들이나 추세선 나란히 상승 중이기 때문에 뭐 추가로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역시 뭐 돌파된 이전 고점대 수준에서의 안착 확인 과정 이런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또 안착이 확인이 되면 추가적인 또 레벨업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뭐 추세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31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지난주에도 31선에서 지지를 확인한 상황이라서 지금 그 완만한 하락 채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 신고가를 내는 상승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31선을 좀 이탈을 하면 조정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뭐 1월 말 2월 초 저점대라든지 뭐 60일 이평선 이런 데가 지지될 거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중립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더 부연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인데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카를 만들 것이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다 애플과의 협상 결렬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23만 원 부근에 있는 요 박스 하단선이 지지가 됐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여기를 뭐 29만 원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을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하방형성이 유지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또 장기 평선들이 올라오면서 뭔가 방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양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2월 초 저점대에서 뭐 지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하방경성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는 좀 불안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확산형 패턴이라는 게
이 중요한 고점대에서 나오는 패턴인데 이게 상승으로 진행이 되려면 요 31선 위쪽에서 이렇게 다시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이 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뭐 이렇게 횡보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뭐 단기로 보면은 크게 이제 뭐 방향성이 없겠지만 중장기로는 조금 좀 걱정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여기 980포인트 위쪽에서 좀 이런 모양이 나와주면 다시 이제 신고가 내는 상승 가능성을 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은 좀 방향성 없는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조금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 댓글에 관심 정보 남겨주시면 또 기술적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 투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한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한타 증권.